아직까지 시장을 잡아내리고 있는 AI 버블에 대한 이 우려감, 이 반대로 셧다운이 해소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장 막판에 시장을 들어올리면서 3대 지수가 혼저스로 마무리가 됐던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16%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장중 한때 2% 가까운 낙폭 기록했던 나스닥은 당연히 0.21%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S&P 500도 마찬가지로 0.13% 강보합권에서 다시 한번 장 후반 들어서 3대 지수가 힘을 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날 이 시장의 자금 흐름은 어떻게 됐을지 히트맵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기술주들이 M7, 빅테크를 중심으로 불안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테슬라가 약 3.6%대 하락 마무리를 지었고요. 구글도 거의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이 기술과 통신 서비스들이 굉장히 약한 모습 보인 반면에 필수 소비재와 부동산 그리고 유틸리티 쪽은 다시 한번 기운을 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날 시장의 자금 흐름을 이렇게 엇갈리게 만든 이슈들 어떤 게 있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비 심리가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50.3을 기록하면서 3년 만에 거의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둔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이 세부 항목을 보더라도 굉장히 위태위태한 시그널들이 나타났는데 가장 먼저 기대 인플레이션 1년 기준으로 4.7%를 기록하면서 이 예상치와 전월치 대비해서도 모두 이 상회하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앞으로의 물가 우려가 더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줬고요. 또 이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역시 조사 역사상 가장 비관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 전반에 우려감을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 관련해서 AI 버블에 대한 우려감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낙폭을 장 초반 키웠는데요. 우선 이 지난주 나스닥이 주간 기준으로 2%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지난 4월, 그러니까 해방의 날이 있었던 그 당시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을 보인 건데 그 시발점이 됐었던 게 바로 오픈 AI CFO의 정부 보증 관련 발언이었죠. 지난주 수요일 이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정부 보증이 있을 수도 있다라면서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내놨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목요일 날에 해당 발언을 철회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이 AI 관련 거품론에 다시 한번 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우선은 이 발언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게요. 우선은 오픈 AI가 정부 보증 관련해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이 말을 한 것뿐만으로도 이 오픈 AI의 현금 흐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촉발했고요. 더 이상 이제 CFO가 이 발언들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한번 철회하는 발언을 내뱉자 그렇다면 앞으로 1조 4천억 원 달러의 이 인프라 투자 자금은 어디에서 대체 조달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문점도 확산이 됐습니다. 여기에 주말 사이에 더해서 이 오픈 AI 측에서 미국 정부의 현재 35% 수준의 반도체 세액 공제를 이 전반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분야까지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반도체 칩스법으로 알고 있는 그 법이 맞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좀 이제 전반적으로 데이터 인프라 쪽에도 확산을 시켜달라 숨통이 좀 트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오픈 AI 쪽에 모이고 있습니다. 다만 장 후반 들어서 시장은 낙폭을 줄였는데요. 민주당 쪽이 이 임시 예산안에 대해서 타협안을 공화당 측에 제시했습니다. 현재 가장 큰 갈등의 주요 핵심 쟁점인 이 오바마 케어를 1년간만 연장을 하고 그 이후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라는 것이 골자인데 공화당 측은 우선적으로는 반대를 했지만 드디어 양측이 뭔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라는 기대감에 다시 한번 시장이 긍정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새벽 3시였습니다. 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오늘 중으로 다시 한번 표결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드디어 이 최장기 상황에 머무른 셧다운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시장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 지난 금요일 시장을 움직인 특징주들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가장 큰 특징은요, 이 M7 중에서 대체적으로 큰 낙폭을 보였던 이 특징주들, 뭔가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다시 한번 그간 강세를 상대적으로 보였던 M7 종목들이 큰 폭으로 낙폭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입니다. 이날 3.6%가량 하락 마감을 지었는데 이 전날 머스크 CEO의 1조 달러 보상안이 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장 중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구글도 약 2%대 하락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전날 M7 중에서는 유일하게 거의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인 구글이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TPU가 수개월 내에 이 수준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에 힘을 받고 움직였죠. 하지만 이 소식에 바로 그 다음 날인 지난 금요일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발생하는 그런 되돌림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추가적으로 애플은 0.48%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기술주 매물 여파로 약보합으로 마감을 지은 애플, 이 전거래일 마찬가지로 견조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날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타났다는 움직임이 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머지 M7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존은 0.56%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이 저가용 쇼핑 어플인 바자르를 발표를 하면서 테무 측에 공식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0.04% 상당히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거의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우선 이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인 이유, 바로 미국 백악관이 중국용 신형 칩인 이 판매 B35030A에 대한 판매를 불허했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엔비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매도세를 촉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들어서 메타가 다시 한번 AI 데이터 인프라 쪽에 대대적인 투자 소식을 전하면서 이 상승분을 다시 한번 회복했던 엔비디아였고요. 추가적으로 주말 사이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 한 가지도 전해졌습니다. 이 젠슨 황이 TSMC 측에 웨이퍼 증산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TSMC 사측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 맞다면서 AI 칩에 대한 굉장히 폭발적인 수요가 이번 증산 요청을 이끌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AI 칩 쪽에 우리 증시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어서 이 메타 0.45%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8년까지 미국 내에 이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것이라는 소식에 다시 한번 기대가 움직이고 이 상승했던 메타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날 특징주 3가지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썰러는 실적 발표 이후에 실망감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3분기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 대비해서도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또 거기에 이번 들어서 분기 가입자 수가 1% 가까이 하락했다는 점도 이 예상치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이었다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또 아처항공은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이 주식을 공모한다고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약 7%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주식 공모는 새로운 이 공항을 인수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게 과연 수익으로 확실하게 이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시장 전반에 의구심이 깔려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여행 업체죠. 익스피디아는 17% 가까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 여행 수요가 호조세를 보이게 되면서 4분기에 장밋빛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거의 3배에 달하는 이 매출 가이던스를 이 익스피디아 쪽에서 선보이자 주가가 급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매크로 지표 움직임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 유가 WTI는 0.54%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여전히 배럴당 60달러 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연일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세를 풀지 않고 있는 점이 이 유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더해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드디어 1,350원을 뚫고 올라가서 1,457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거의 9원 가까이가 올랐는데요. 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지난 한 주간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주요국 통화 중에서도 이 절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만 거의 7조 원 가까이를 매도한 점이 현재의 이 원화의 대폭적인 절하를 유발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10만 4천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위험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원화라든지 또는 비트코인이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는 종전에 말씀드렸던 11월 소비자 심리지수의 둔화에 기인한 이유입니다. 이 반대로 금은 다시 한번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힘입어서 4,000달러 선을 돌파했고요. 비슷한 움직임으로 미국채 역시나 이 인연물이 소폭 하락하는 등 여전히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고 있는 미국 뉴욕 증시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월요일 이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